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자가 있는 남자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본인 인생이 시궁창에 빠져버렸다며 징징대고 우는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9년 동안 사귄 여친이 있는 남자를 죽자고 매달려 겨우 뺏었고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원제 환승해서 결혼한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살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남편은 여친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환승을 해온 남자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이게요,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루하루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올리는 글이니까 욕 말고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지금의 남편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때 팀장이었어요. 일단 능력도 좋았고 팀원들을 잘 아우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했습니다. 나이가 8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솔직히 외관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내적인 모습만큼은 상상 이상 너무나도 성숙했기에 마치 숨은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한텐 이미 9년 동안이나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애 기간을 듣고 조금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좋은 감정 들이댔어요. 들이댔는데 특히 그 당시 저는 남들에게 말하기 예민한 문제로 저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렇게 세상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속사정을 이 사람하고는 공유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 두 사람 사이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원래 여친에게 정이 떨어진 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온전히 제 남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막말로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닌 그냥 연인인데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거 이게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하튼 저희 둘이 붙어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 생일도 저하고 둘이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가자며 코스도 다 짜놨던 것 같은데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결국엔 완전 냉정하게 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랑 같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얼마 뒤에 저희 남편은 결국 그 여자한테 이별을 고했는데요. 당시 그 여자가 엄청 매달리긴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같이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의 10통 정도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오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도 그래요.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진상이고 병신이니까 차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완전한 내 남자가 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괜히 그걸 가지고 건드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그 여자와 완전히 헤어지기만 하면 제 남자가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만 행복했을 뿐 그 여자를 못 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결국 험한 말까지 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한테 간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 몇 날 며칠 동안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나는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동안에 이 남자는 그 여자에게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여자도 참 독한 게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진짜 단 한 번을 안 만나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젠 꺼져! 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가 추구도 안 된다며 빌고 매달리더니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솔직히 9년이나 사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애인 하나 못 지키니까 그저 병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살짝은 이해가 되긴 해요.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이 남자는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저는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두 사람은 결혼도 했죠. 왜냐하면 남편 나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서둘렀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건요,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슬픔, 절대 끝난 게 아니었고, 아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바보같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깨달았다는 거죠. 남편은요, 저한테 애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 건지, 이건 뭐 한 집에 살면서 맨날 잠만 같이 자고, 시간 맞을 때 밥만 먹는 메이트? 저를 딱 그런 정도로 취급해요. 아내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1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SNS를 보면 본인이 엄청 가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해놨다는 거죠. 남들 보기엔 완전 사랑꾼의 가정적인 남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시물이 맨날 사랑하는 우리 꽁꽁이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꽁꽁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거기다 카톡 프사도 화목한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표현이 서툰가 보다. 그래, 연애할 때보다야 마음이 식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부모님들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을 써서 올려야겠지. 등등. 제 나름 좋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 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정신승리하는 느낌이고, 이런 거지 같은 합리화들 이젠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보이는 것은 번지르르한데 실상은 완전 깡통이고, 아내인 저에게 애정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제가요, 진짜 다른 건 어떻게든 다 참아보겠는데, 아니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여자한테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가 않은데 실상은 이렇듯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여자에게 지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자고 여자고 환승이별하는 사람들, 다들 전 연인들이 다 구질구질하다고 느껴졌던 거,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환승하는 거 맞잖아요. 거기다 전에 이 남자도 그랬어요. 구질구질하다고.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고 저러는 걸까요? 거기다 계속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 리셋하고 싶어요. 악플 말고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결혼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글쓴이 좋아하다가 다시 전 여친 좋아지는 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글쓴이 너무 구질구질합니다. 이런 쓴이를 보면 남편도 정 떨어질 듯. 깔깔깔깔. 대댓글. 맞아요. 진상처럼 굴면 차인다면서요. 그러니 쓴이는 진상처럼 굴지 마세요. 이제 부부잖아. 그러면 단순히 차이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고. 대댓글 쓴이.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댓 2번. 얘기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요. 결혼 전부터 쓴이한테 정 떨어지고 애초부터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딱 그런 정도의 감정인데 얘기가 달라지긴 개뿔. 깔깔. 2번. 저 남자가 왜 구질구질하게 전 여친한테 미련을 갖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놈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놈인 거예요. 이미 잡은 물고기는 관심이 없고 새 물고기한테만 눈길이 가는 딱 그런 놈인 거죠. 너랑 만난 후에 그 여자가 매달릴 땐 쿨하게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젠 너한테 관심 없고 꺼져.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잡힌 물고기가 아닌 자기 어장을 탈출한 신선한 물고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젠 쓴이가 바로 지 어장에 들어간 관심 없는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죠. 끌끌끌끌끌. 대댓글. 글쓴이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평생 잡힌 물고기네요. 3번. 아이고, 그대로 되돌려 받았구나. 축하한다. 그러게 남의 걸 왜 탐을 내가지고
임자 있는 남자 뺏어가지고 너는 뭐 잘 살 줄 알았냐? 한심하구만. 아이고 고소해. 대댔으니 응 그래 네 인생도 시궁창에 빠지길 바란다. 대댓 2번 지랄 끌끌 네 인생은 벌써 망했잖아. 4번 아우 쓰니 개 찌질하네. 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징징거렸지 뭐. 근데 해줘도 지랄 뭐 어쩌라고 이년아. 응? 대댔으니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했던 건데 뭔 개소리야. 5번 아이고 대댔다는 인상 보니까 얘는 인상도 글러먹었네. 얼른 정신병원부터 가봐라. 대댔으니 응 병원 가기 전에 너부터 신고. 6번 아리 잘못한 게 없다니 여친 있는 남자 만난 게 잘못인데 뭔 개소리야. 너같이 머리에 똥만 차있는 년한테 조언은 무슨 조언이야.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끌끌 대댔으니 응 똥개야 잘 지나가렴. 7번 야 이 미친년아 이게 환승이냐 바람이지. 추가 그래도 최소 한 명 정도는 좋은다운 조언을 해주겠거니 하면서 악플에는 오기로 답글 달았었는데요. 어쩌면 단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결국 정말 진짜 단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나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조언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욕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 놓인 상황은 뭐 그냥저냥 흘러가면서 겪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저한테 아무런 피해도 잘못도 하지 않았던 그 여자한테 병신이라고 했던 저 참 못나 보이긴 합니다. 여튼 기분 더러운 글 읽느라 시간 내주셨을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비록 글은 더러웠어도 오늘 남은 시간만큼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번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하루 기분 좋을 듯. 2번 이거는 뭐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3번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반성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병신이 뭐 똥개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대댓글 다는 거 이거 설명이 안 돼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남을 배신 때리고 나한테 온 사람은 나도 배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알면 되는데 하긴 뭐 콩깍지는 모든 걸 다 가려버리죠. 아무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